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그래픽 노블 한 권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은 히마와리 하우스라는 책이었거든요. 주인공인 여자가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일본계 미국인인데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적인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살면서 계속해서 스스로가 아웃사이더로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더의 기분, 내가 여기에 소속감 이런 걸 느끼고 싶어서 잠시 1년 동안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워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잠시 1년간 일본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는데 쉐어하우스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쉐어하우스에 일본인 남자 2명이랑 한국인 여성 1명, 그리고 싱가포르 여성 1명 이렇게 살고 있어요. 총 여자 3, 남자 2이 이렇게 사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쉐어하우스인데 일본인 남자 2은 왜 사는 건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한국인 여자는 일본에 갔으니 쉐어하우스 살 것이고 싱가포르 여자도 일본에 갔으니 쉐어하우스에 살 텐데 이 일본인 남자 2은 왜 자기 집이 없고 그냥 뭔가 외국 여자들과 쉐어하우스를 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이제 히마와리 하우스의 주인공인 여자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이 한국인 여성분을 제외하고 주인공인 여자와 싱가포르 여성분 이 2분은 뭔가 남자랑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자, 이 3명의 여성이 다 유형이 다른데요. 한 명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한국인 여성은 한국에서 살 때 어떤 남자와 섹스 파트너 같은 관계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외모가 제가 느끼기에 또 이 여성이 스스로 인지할 때도 그렇게 이쁘거나 남에게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반면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인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남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자랑처럼 트로피처럼 키링처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인 관계는 맺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섹스파로 지내면서 비밀로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 쾌락은 즐기고 싶지만 이 사람에게 어떤 책임이나 그런 거는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깝게 이 한국인 여성분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난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고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분이 이 여자와의 관계를 책임감 없이 끝내고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돼요. 그러면서 버림받게 되고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도망온 이유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는 계속해서 너는 명문대를 가서 대기업을 가야 한다. 이런 압박을 평생 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혀 고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원어민 선생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관심사가 뭐야? 넌 뭘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한국인 여성분이 일본으로 온 2가지 큰 이유는 첫 번째, 이 부모한테서 끊임없이 받는 어떤 기대와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2번째, 섹스 파트너로서 이용당하면서 이 남자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그냥 쾌락의 도구로서 이용을 당했던 아픈 기억에 대한 뭔가 회피였던 거죠. 네. 근데 사실 한국 연애 시장은 저도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한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연애하는지 이런 걸 많이 관찰하다 보면은 물론 남자뿐만은 아닙니다. 여자도 그렇긴 해요. 근데 서로를 트로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로피. 그래서 내가 과연 얘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가? 그래도 수치스럽지 않을까? 창피하지 않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 한국에서의 연애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다녀도 창피하지 않는가? 자랑할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도구로서 이용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꼭 뭐 이런 섹파가 아니어도.
네, 그래서 이 한국인 여자분을 보면서도 느꼈던 게 이 부모의 어떤 인정. 그러니까 너는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을 가야만 우리의 딸이야. 그래야만 너는 내 옆에 있을 수 있어 하는 어떤 기대. 그리고 이 남자한테도 내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여자가 되어야만 넌 내 여자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기대. 결국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죠? 버림. 만약에 이제 나는 명문대를 때려치겠다. 일단은 명문대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도 가족한테서 사랑받았다면, 그리고 설령 자랑할 수 있는 외모가 아님에도 이 남자에게 여자친구로서 인정받았다면 일본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이 일본으로 온 이유는 내가 이러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포기했을 때 뭐 어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어떤 기업을 가서 자랑스러운 딸로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트로피적인 존재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에도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다면은 일본으로 도망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쾌락의 도구로서 존재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을 때에도 그 남자가 이 사람을 사랑해줬다면 도망오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일본으로 도망간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자신으로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결국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인 여성이 어떤 도구로서 희생되는 걸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외국에 와서 이렇게 혼자 지내게 된 건데, 반면 이 싱가포르 여성과 일본인 여성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자아를 찾아가는데, 이 싱가포르 여성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자기 나라 살 때도 어떤 남자 가수를 굉장히 동경을 하는데요. 이 남자 가수는 항상 혼자서 작사 작곡을 하는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자기 자신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남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돈도 되고 그것이 명성을 갖다주는, 인기를 갖다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부러운 인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싱가포르 여성은 이 남자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있죠. 나도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욕구를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서 해소할 생각은 안 하고 이 남자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면서 이 남자 가수를 굉장히 동경하고 사랑을 합니다. 짝사랑을. 그걸 보면서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돌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이 아이돌이나 남자 배우나 뭐 이런 연예인에 되게 빠져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삶에서 뭐 이룰 것 같으니까는 저 사람한테 투영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건데 결국 내 삶에 대한 어떤 내 삶으로서 충분하다. 이 삶에서도 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부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 목표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같이 사는 이제 일본 남자 중에 한 명이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하질 않아요. 일단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데 이 친구는 장발에다가 잘생겨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뭐 다정해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얘네들은 외국이니까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 이런 부담도 안 느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랑 소통을 할 때 영어를 잘하려고 되게 하게 되고 영어가 일본어보다 더 권력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영어를 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는 데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그런 열등감도 없어요. 그런 불안함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특이한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 장발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즉 뭔 말이냐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근데 이런 모습이 되게 주인공으로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자신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고 뭔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자신에 대해 문제라고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자신의 모습대로. 그걸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싱가포르 여자가 이 남자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남자를 뭐 성적으로 좋아한다. 연애적으로 좋아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자신의 삶에서 있는 그대로 나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왜냐면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여성이기 때문에 동양인 여성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영어 선생님으로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어는 권력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도 영어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동양인 여성의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의 인종과 성별, 특히 성별 때문에 이 영어라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지 못해서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뭔가 창녀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좀 더 그렇잖아요. 여성을 이제 포르노 배우나 어떤 그런 성적인 이미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건데 남자들이 되게 당연하게 약간 룸사롱 마담, 룸사롱이 여성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는 영어를 잘해도 여자라는 이유로 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걸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 외국에 와가지고 잘하지도 못하는 일본어를 쓰면서 식당에서 종업원을 하면서 창녀 취급을 당하잖아요.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도 그걸로 돈도 벌지도 못하고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서 일을 해도 창녀 취급을 당하는데 얼마나 인생이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내 인생을 내가 직접 돌파해서 어떻게 해소하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해소하냐면 이 억울함을 남자 가수를 동경하면서 그리고 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 이 일본 남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면서 해소하려고 해요. 근데 이건 좋아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남자들을 내가 성적으로 좋아하고 막 뭐 저 사람에게 연애를 하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싶고 있는 그대로 충분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나를 대우하는 게 너무 부당하니까 이 부당함 때문에 억울하고 무기력하니까 이거를 남자에 대한 좋아함으로 이 감정의 회로를 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남자들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어떤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이 억울함과 무기력함을 그쪽 방향으로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국에서도 보통 여자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만날 때 많은 경우가 이래요. 그러니까 걔는 있는 그대로서의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얼굴이 못생겼든 뭐 집에 돈이 없든 친구가 없든 그런 열등한 자신의 모습을 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자신의 열등함이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한 자책이나 수치심을 엄청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계속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정말 내가 성적으로 이끌림을 느끼고 정말 저 남자를 막 연애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쟤는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게 부럽다인 거죠. 사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에 가까운 거죠. 저 남자가 남자로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에 가까운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된다면 그런 이슈가 해결된다면 더 이상 이 남자들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거는 내 안에 이런 목마름과 결핍이 해결된 이후에도 저 사람한테 끌림을 느낀다면 정말 좋아하는 걸 텐데 지금 이 싱가포르 여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 저 남자 가수도 저 일본 남자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웠어요. 근데 좀 슬프죠. 뭐 백인 남자들은 사실 동양 나라에 가서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월급을 몇백씩 받는데 저 싱가포르 여자애는 똑같은 영어를 잘한다는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도 창녀 취급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생이 억울하겠죠. 자, 그 다음 사례는 일본 여성인데 이 일본 여성도 미국에서 살면서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미국 그 서양 나라에서는 야메떼잖아요. 야메떼. 일본의 이미지가 기모찌잖아요. 기모찌. 우리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놀리잖아요. 기모찌 야메떼 이러면서 딱 포르노 배우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여성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이분도 계속해서 미국인이 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자신의
언어를 버리고 문화를 버리고 최대한 미국인으로서 동화되려고 노력했던 거죠. 누군가의 기준에 만족시키려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제 가끔씩 남자애들이 뭐 포르노 잡지 같은 걸 가져와서 너 이거 해석해 줄 수 있지? 라고 한다거나 뭐 제이팝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너 나 싸이 강남스타일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자신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고통을 느끼면서 살다가 일본에 돌아왔는데도 이제 언어랑 문화를 버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문화에 동화되지도 못하고 이 나라 언어를 잘하지도 못하니까 단지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도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고. 타박을 받고 계속 얘는 오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미국에서도 너는 충분히 미국인답지 못해. 일본에서도 너는 충분히 일본인답지 못해. 그래서 어딜 가나 오답이고 어딜 가나 심판을 받는 검열을 당하는 대상인 거죠. 네. 오답이 되는 기분. 배가 고파서 오답이 되는 기분.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또한 그 일본어를 잘하는 일본인 남자 있죠? 걔랑 이제 연애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얘는 그래도 싱가포르 친구랑은 좀 다르게 최소한 줄 게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다른 일본 남자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애예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최소한 이 일본 여자애가 좋아했던 일본인 남자는 영어를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둘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일본인 남자는 영어를 잘하고 싶고 이 일본인 여자는 일본어를 잘하고 싶고 이렇다 보니까 서로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로의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서 이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어떤 이런 로맨스에 기대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나 열심히 찾지. 자, 그래서 오늘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남자를 정말 막 성적으로 끌리고 저 남자랑 연애를 하면 정말 즐겁겠다. 많은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뭔가 같이 경험할 수 있고 되게 인생이 저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 남자를 선택한다기보다 많은 경우에 자신이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다? 그 느낌 때문에 남자를 사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는 남자를 만난다거나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이유도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이유도 사실 좋아해준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되게 내가 사랑받는 거에 익숙한 사람은 누가 나를 좋아해준다고 해도 그게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좋아해주는 남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내가 충분히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아해주는 사람을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단지 나를 좋아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여성들이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 이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연애 상대를 고를 때도 저 사람한테 난 되게 성적으로 끌린다. 저 사람 정말 매력있다. 저 사람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연애를 하면 되게 내가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울 것 같다. 이런 자신의 즐거움에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도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여성들이 정말 내가 이 남자가 끌리는가? 마음에 드는가? 보다는 그런 자신의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믿음의 근거에서 그런 결핍을 좀 메꿔주는 것 같거나 아니면 나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지 않은데 저 남자는 뭔가 나보다 잘난 것 같아. 아니면 저 남자는 뭔가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부러워. 이런 이유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를 되게 좋아해 주는 거예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왜 좋아해 주는가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되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너는 되게 괜찮은 존재야. 이거는 저는 근데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 감정이 저는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이 아닌 그런 믿음에 근거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는 이 믿음이 수정되면 없어질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그냥 나로서도 괜찮은 존재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이 사람이 안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없는 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안 예쁜데 쟤는 참 예쁘다. 그래서 부럽다. 그걸 갖고 싶다. 근데 제가 정말 그 사람을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좋아했느냐? 그건 아니었거든요. 네. 어떤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제 눈에는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걔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걔가 얼굴이 좀만 못생겼어도 저는 걔한테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한 걸까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얼굴 껍데기만을 보고 내 옆에 두고 싶어 했던 게 제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한 걸까요? 만약에 제가 나는 못생겼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나는 못생겼고 저 친구는 예뻐. 그리고 예쁜 건 가치 있는 거야. 이런 믿음에서 제가 자유로웠다면 과연 그 사람을 친구로 선택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많은 여자들이 어떤 자신의 이런 신념과 관념을 좀만 들여다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지혜롭고 건강한 연애를 할 것 같아요. 혹은 연애를 안 하거나. 왜냐면은 결핍을 굳이 남자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걸 알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자체로 되게 매력이 있다. 내 옆에 두고 싶어.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같이 있을 때 즐거워. 되게 편하고 즐거워.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없는데 쟤는 저게 있어서 내 옆에 둬야겠어.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 싱가포르 여성은 나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저 친구는 있는 그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서 부러워. 그래서 내 옆에 두고 싶어. 이거는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하찮게 살아가는데 저 일본 남자는 머리도 저렇게 길고 영어도 못하지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되게 부럽죠. 근데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있을 때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들이 나한테 되게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 전 이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지면은 저 사람과 더 이상 안 놀 것 같아. 그럼 그게 좋아하는 걸까요? 그냥 내 결핍을 메꿔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옆에 필요했던 존재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한 거였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 친구랑 있을 때 제가 정말 편하고 즐거웠는가? 아니요. 걔한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코드가 엄청 잘 맞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결국 불편하고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이유는 저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나는 못생겼고 쟤는 예쁘기 때문에 쟤를 내 옆에 두면 나는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신념.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여성들이 그러한 신념에 근거해서 나는 이러한 존재인데 쟤는 저러저러한 존재니까 제가 나를 좋아해주고 제가 나를 사랑해주는 건 나한테는 참 가치 있는 일이다. 네. 나는 혼자로선 부족한데 저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더 나을 것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신념들에 근거해서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면 사실은 그 신념만 극복해도 더 이상 그 사람이 내 옆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정말 좋아하는 걸지. 정말
본인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있을 때 진짜 편하고 즐거운지, 그 사람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지,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해도 저 사람을 내 옆에 둘 건지. 네. 제가 전에 어떤 누군가랑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왠지 내가 느낄 때 저 사람은 자기 상황이 조금만 나아져도 저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저라는 사람의 어떤 특성들을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고 즐거워서 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자신이 지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제 옆에 있는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과연 좋을까요? 차라리 지금의 그 결핍과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지 이 혼자 있는 고독함을 지우기 위해 내가 생각했을 때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느껴지는 생각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서로를 무시하면서 혹은 이 사람이 뭐 나를 좋아해주는 그 느낌에 취해서 그런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자기 자신으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메꿔주거나 대리만족시켜줄 사람을 찾는 건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내가 있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이런 느낌을 스스로에게 주면서